여기가 왜 그러냐면 대부분 보통 문제집이라는 게 그렇잖아. 앞에 막 풀다가 앞에 되게 열심히 푸는데 뒤로 갈수록 좀 지구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2차 함수 파트를 생각보다 많이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여기를 많이 안 풀어놓으면 나중에 니네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효제는 아마 선생님 거꾸로 갈 수도 있거든요. 뒤집어서 2차 함수부터 할 거예요. 그거는 뭐 차차 고민을 해봅시다. 35번부터 보죠. 응. 자, 2차 함수 y는 ax 올림. 자, 얘랑 그 다음에 1차 함수 y는 dx 플러스 2. 예,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의 개형을 좀 보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간대요. 이렇게. 얘가 이제 직선이고요. 요게 이제 요 녀석이겠죠.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1이 있잖아요. 1을 여기다가 이렇게 잡았어요. 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점이고 축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서 뭐 대입해서 계산하고 하면 되긴 하는데 니은 보시면 질문 이거거든요.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죠? 자, 일단은 뭐 B가 뭐다 뭐 이런 것까지 결정이 되는데 B는 음수죠. 거기 보면 아마 기억에서 2 빼기 C가 양수다라는 건 여기가 2예요. 여기에 x좌표가 2. 여기가 C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치요? 근데 이제 1을 넣어볼게요. 1을 넣어보면 여기 1이 있어서 1을 넣어보면 1은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1을 넣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넣으면 2차는 이게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요.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이쪽 여기를 보면 d하고 더하기 2가 되죠. 그런데 그 값을 따져보면 여기가 얘가 돼서 크죠. 이렇게. 괜찮으세요? 지금 선생님이 뭘 잡은 거냐면 여기 1에 있는 이 좌표와 이 좌표를 잡은 거예요. 이 둘을. 이해했어요?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하나 더 확인해야 되는 게 여기가 대칭축이에요. 그럼 여기가 뭐냐면 마이너스 2a 분의 b죠. 근데 오른쪽 끝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a가 양수라는 거 알아요. a가 양수예요.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2a 분의 b도 양수죠. 이렇게. 맞습니까? 얘도 양수예요. 따라서 b가 뭐다? 음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나요? 됐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할 때요. 잠깐만. A랑 D가 아니라 A랑 B였구나. 그러면 절대값이 1보다 큰 거니까 여기서 끝나네요. 네. 이거 할 필요가 없네. 여기서 끝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절대값을 하면 자, 이거 말고 이걸로 갑시다. 여기서요. 이렇게 갈게요. 1보다 대칭축이 크죠. 이렇게. 맞아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양수예요. 그럼 여기다가 절대값을 해도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죠. 맞아요? 난 D인 줄 알았어. 선생님 잘못 봤네요.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1보다 크니까 이쪽에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2a의 절대값보다 b의 절대값이 더 크죠. 이렇게. 맞나요? 근데 a가 양수란 말이에요. 그럼 a의 절대값보다 2a의 절대값이 클 거고 그럼 b의 절대값이 더 크죠. 여기. 그렇죠. 이런 상황. 저 1은 디귿에 쓰이나 본데? 맞네. 디귿이네 이거. 자, 109번으로 갈까요? 어제 그
화투반에서도 똑같은 파트를 했는데 질문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는 안 풀어서 좀 필요하다 그런 풀이가 보세요. 어제 반 거 올려놨으니까 선생님 방금 올리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양쪽 거 다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니까. 109번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차함수 fx가 이렇게요. x제곱에 플러스 ax 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의 제곱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여기 이차함수 조건이에요. 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데요. 이렇게. 그럼 이런 얘기죠. 아, fx가 아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앞에가 1이니까 제곱에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최소값 이런 식으로 다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뭘 알 수 있냐면 아, 그럼 a가 2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건 알았어요. 자, 나에서 보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이 fx랑 cx가 한 점에서만 만난대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x제곱에 플러스 a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의 제곱은 cx랑 같다라고 하면 이게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얘기니까. 맞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서요. 대신 뭐 당연히 c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넘길게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2가 들어갔으니까 이리로 넘기면 이렇게 되죠. x제곱에 2-c의 x 빼기 b-7의 제곱은 0이 될 것이고요. 이 녀석의 판별식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의 b자리의 제곱이니까 집중! 요거의 제곱 빼기인데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에 b-7의 제곱이 0이어야 된다는 거죠. 얘가 중근을 가져야 한 점에서 만나니까요. 이렇게. 잘 생각해봐. 어떤 거 제곱이랑 어떤 거 제곱인데 0이야. 그럼 끝났죠. 아, C는 2고 B는 7이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제곱이면 0이라고요. 그래요? 110번. 우리가 생각보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좀 많이 풀었어요. 근데 이제 까먹었겠지. 자, 집중하세요. 110번 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뭐냐면 최대값 구하는 건데 이게 앞에도 있거든요. 몇 번이었다? 90번 대인가 80번 대인가에도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좀 있어요. 보세요. 자, 범위가 이거야. x가 4까지 이렇게. 범위가 이건데 y는 하고요. x제곱에 마이너스 4ax 하고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b입니다. 이렇게요. 요거의 최소값이 4다. 이렇게 됐을 때 2a 플러스 b의 요 값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4m이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요. 자, 잘 들어. 이 패턴은 계속 나와요. 이게 앞에서도 있었단 말이야. 잠깐만 예를 들어주면 어디 썼냐면 네, 여기요. 뭐 72번 뭐 73번 이런 애들 있죠. 72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64번 뭐 65번 이런 애들 있죠. 63, 64, 65 그 다음에 72, 73 이런 애들이랑 패턴이 비슷한 거예요. 어떤 패턴이냐면 보세요. 이겠다.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단골 문제 중에 하나야. 그러면 여기 있는 y를 내가 잠깐 fx라고 하고요. 여기를 여기까지면 이렇게 묶이죠. x-2a 제곱으로 묶여요. 이렇게 플러스 b 이렇게 묶이죠. 그럼 얘가 최소값이 b가 4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B가 4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A가, 2A가 어디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2A, B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런데 세 개로 나눌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나눌 거냐면, 1번은, 자, 범위가 2잖아요? 여기가 2고, 여기가 4야. 여기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만큼. 여기 1번. 그럼 1번일 때는 2A가 2보다 작죠. 2가 더 큰 거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A가 1보다 작아요. 등호 넣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만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최소값은 F2가 됩니다. 맞아요. 이때가 최소죠. 2부터 4니까. 돼요? 그럼 여기 적을게. 이렇게 되는 거야. 2-2A의 제곱 플러스 B. 얘가 4다. 여기까지만 일단 적어놓죠.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로 가요. 여기가 2야, 여기가 4야.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2하고 4 사이에 2A가. 요게 2번 파이트. 그래서 2번에 보면 2보다 크거나 같고 2A가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로 결정이 된 상황에서는 이때 쉽죠? 최소값이 B예요. 그래서 B가 4예요. 최소가 B라서 얘가 4예요. 이렇게. 됐나요? 자, 집중하세요. 마지막은 여기예요. 여기가 2고 여기가 4일 때. 해서 그래프 이렇게 잘려요. 이런 식으로. 이건 언제죠? 세 번째. 세 번째는 언제냐면 이렇게 해요. 4보다 2A가 커요. 다시 얘기하면 A가 2보다 클 때. 그래서 이렇게 딴 세 개로 나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최소값이 4일 때예요. F4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4-2A의 제곱 플러스 B가 4예요. 이렇게. 자, 우린 뭘 구할 거냐면 2A 플러스 B의 뭐예요?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있는 걸 해결해 볼까요? 여기서 이 녀석에서 B라는 녀석을 얘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4A 제곱에 아니지 마이너스지? 넘어가서 제곱이니까요. 마이너스 4A 제곱에 플러스 8A 하고 4는 사라졌죠. 뺐으니까. 그럼 요때에 2A 플러스 B라는 녀석은 요 상황에서의 2A 플러스 B라는 녀석은 선생님이 가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A, 2를 더한 거니까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A 제곱에 플러스 10A가 되죠. 이렇게 되죠. 괜찮으세요?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범위예요. 자, 잘 들어봐. 내가 써주고 다시 빠질게. 그럼 얘는 자, 여기 이렇게.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로 묶어서 A 하고 2분의 5니까요. 마이너스 4분의 5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그래야 10이 되고 그럼 플러스 원래는 마이너스 4분의 25인데 여기가 있잖아요. 16분의 25잖아요. 그래서 4분의 25. 이렇게 될 겁니다. 저기까지 괜찮아요? 선생님 계산이 맞나 봐. 틀릴 수도 있어. 그럼 최대값이 얘가 아니야 또 심지어.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그려봐. 이 값의 그래프를. A에 대해서. 그러면 잘 봐요. 얘가 이렇게 그려져. 여기가 A야. 근데 여기가 4분의 5, 4분의 25라는 건데 A가 하필이면 1까지예요. 근데 1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때가 최대죠. 여기가 최대. A가 1일 때가 최대예요. 그래서 1을 넣으면 4하고 1에서 6이에요. 여기가 최대가 6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셨나요? 됐어요? 파트별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쉽죠. 여기는 2A 플러스 B가
2a 플러스 4잖아요. 근데 a가 최대값이 2니까 여기에 최대값은 8이에요. 그럼 얘 버렸네. 일단 얘가 제일 크네, 여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세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여기 한 파트, 여기 한 파트,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b가 뭐냐면, 마이너스 4a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16a. 그 다음에 16이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돼요? 그럼 여기다가 2a 플러스 b를 했다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a 제곱에 플러스 18a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럼 얘가, 자,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4로 묶었을 때 a 마이너스 2분의 9? 2분의 9. 그럼 4분의 9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얼마냐면 4분의 81?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건 4분의 81 빼기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셨나요? 계산이 저렇게 됩니다. 돼요? 아, 왜 또 이렇게 좁게 풀어가지고 저기 지우고 갈걸. 자, 그럼 여기를 계산하면 여기 4분의 48이니까 4분의 34? 33이죠. 48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요. 자, 여기다 그릴게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기 꼭지점이 4분의 9, 4분의 43인데, 2보다 크잖아요. 근데 4분의 9면 2보다 작아. 그러니까 여기가 2라서,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얘가 최대값이 맞죠. 여기 이 꼭지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얘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m이 4분의 33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개 파트로 나눠서 풀어줘야 됩니다. 유명한 거예요. 제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애랑 뭐랑 똑같냐면 완전히 풀이가 똑같거든요. 이게 72번이랑 똑같아요. 잘 봐. 얘가 17년도에 몇 번이었냐? 110번이지. 110번이 17년도 구학평이거든요. 근데 2020년도, 22년도 유학평에 진짜 거의 판박이 문제예요, 얘랑. 이렇게 되잖아요, fx가. 거기 72번 봐봐. 똑같아. 여기가 a인 걸로. 그래서 얘도 그래프를 잘라서 다 이렇게 그려요. 파티로 다 하셔야 돼요. 거기도 맨 마지막에 a 플러스 b의 최대값 나오잖아요. 얘를 업그레이드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꼭 다시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저 정도면. 매우 높지. 116 볼까요? 안 풀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랑 풀면서 하나씩 더 익혀. 그래야 뭐라도 가져가죠. 나중에 또 풀릴 거라니까. 116 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는 n이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그래프랑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각각 x1, x2라고 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잘 봐. 선생님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얘가 x-2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해요. 이 녀석이. 그래서 여기가 4잖아요. 여기가 2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아무튼 4가 되는 여기가 0이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 녀석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y는 n을 딱 그어서 만나는 x좌표 각각 x1, x2라고 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2분의 x1의 절대값 더하기 x2의 절대값을 했을 때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여기 딴 자연수 n이 아니고 자연수가 되게 하는 n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돼요? 되셨어요? 자, 문제는 뭘까요? 이거예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이렇게. 얘가 y는 n이에요. 그리고 n이라는 건 보통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까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밑에. 여기를 경계로 y는 4를 경계로 요 밑에서 만나는 애들은 좌표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때는 x1, 2분의 x1의 절대값 더하기 x2의 절대값이라는 게 그냥 2분의 x1 더하기 x2여서 얘가 얼마예요? 제 둘의 중점이니까 2잖아요. 그럼 여기 애들은 다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 떨어지는 거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중점이니까 2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아니라 위로 넘어갔을 때인 거죠. 만약에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여기는 n이 얘가 y는 n인데 얘가 n이 5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건 자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x1이 되는데 x1이 음수라고요. x2는 당연히 양수일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2분의 x1의 절대값 더하기 x2의 절대값이 만약에 x1이 음수라면 얘가 2분의 x2 빼기 x1 값이 되는 거죠.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럼 뭐야? 이건 근과 계수의 관계죠. 이제부터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쉽네? 전부 다 2니까 다 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이제 그럼 거의 끝났어요. 뭘 풀 거냐면 이걸 푸는 거죠. 이걸 풀기 위해서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n 이어지죠. y n이니까 만나는 여기에 두 근이 x1, x2라는 거예요. 대신 n이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이렇게 되죠.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n이 0의 두 근이 요거니까 x1 더하기 x2는 4. x1 곱하기 x2는 4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건 이게 짝수여야 돼요. 짝수인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얘를 먼저 구할게요. x2 빼기 x1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먼저 찾아보자. 그러면 얘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의 4 마이너스 n을 한 녀석이죠.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요거를 제곱할 거니까 여기다가 4를 나누죠. 4분의 x2 빼기 x1의 제곱으로 갑시다. 이렇게. 괜찮죠? 그럼 여기가 잘 봐요. 4 빼기 4를 이렇게 나눴다잉. 4고 플러스 n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예요? 얘가 n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냥 계산만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죠? 얘가 자연수지 얘가 자연수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에 2분의 x2 빼기 x1의 절대값. 어차피 x1이더 x2가 더 클 거니까. 그럼 얘는 루트 n이 돼서 얘가 자연수가 되는 숫자를 찾으시면 되죠. 언제부터요? 5 이상이요. 따라서 n이 될 수 있는 건 자, 뭐부터? 9부터죠. 9, 16, 25 해서 100까지요. 개수 괜찮죠? 그럼 여기 있는 거 4개, 여기 있는 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3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니까 몇 개예요? 8개죠. 그래서 답이 4 더하기 8 해서 12개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얘기가 달라요. 아시겠죠?
121 볼까요? 안 풀어봤어도 봐. 저런 것들은 변형해서라도 자주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Y는 30분만 된다더니. 자, 이제는 그래프 내에서 그림에서 넓이 형태로 가는 것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조금 까다롭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그래프를 잘 사용하시면 생각보다 여기 진짜 그래프가 되게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프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얘네들이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고 AB에서 X축에 내는 수선의 반을 CB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삼각형 AOC의 넓이를 S1, 삼각형 DOB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S1 빼기 S2가 20을 만족시키는 K가 뭐냐? 라는 거죠. 일단 그림을 그려볼까요? 어여봐. 자, 얘가 Y는 X제곱이고요. 얘가 Y는 X 플러스 K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가 D, 여기가 O,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가 C, 이런 상황이에요. 책 없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얘가 원하는 게 뭐냐면 삼각형이 두 개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요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래서 뭐야? 얘가 S1, 얘가 S2 이런 입장에서 S1 빼기 S2가 얼마다? 20이다. 요거를 만족시키는 요 K가 얼마인지 구하는 겁니다. 극락에서의 관계를 써보자고요. 아니, 별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도 있어. 그럼 여기좌표를 만약에 알파라고 하고요. 여기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X제곱은 X 플러스 K의 두근. 즉 다시 얘기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일 거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K가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알파가 음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길이가 마이너스 알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마이너스 절대값으로 붙여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B의 좌표가 이거예요. 마이너스 알파, 콤마, 여기다 넣어. 알파의 제곱. 이렇게. 아니, K에다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게 나올 수도 있고요. 감이 없을걸요? 그럼 A 좌표는 뭐예요? 그렇죠? 베타, 콤마, 베타의 제곱이죠. 둘 다 저기 위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구해보죠. S1은 여기가 베타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베타의 세제곱이에요. 여기서 조심하라고. S2는 여기니까 이걸 2분의 알파의 세제곱으로 가면 안 돼요.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알파의 세제곱으로 가야죠. 알파 음수라고요. 넓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려요, 보통. 그래서 S1에서 S2를 빼면 이제 2분의 1에 그냥 우리가 구하는 녀석이 된 거죠.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이제 얘로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자, 2분의 1 하고 이 녀석의 세제곱 1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K 하고 1이죠. 이렇게 되셨나요?
마이너스, 그쵸? 근데 얘가 얼마라고? 20이라고. 근데 3K 플러스 1이 얼마예요? 40이니까 K가 13이죠.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137번으로 갈까요? 얘가 좀 어려워요. 요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문제가. 그래서 고민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봐 주세요. 137번 같은 경우는. 자, 되게 얘기했어요. 어제는 문제를 한 요거 2배 정도 풀었거든요. 되게 많이 풀었거든요, 어제는. 질문이 많아서.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풀고서 좀 더 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제 거 강의 보시면서 찾아서 내가 안 푼 문제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137 볼까요? 일단 말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fx가 2차예요. 그냥 2차 함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gx는 대가리가 1인 이런 함수예요.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어떤 x에 대해 2차 방정식 x-fk를 해요. fk라는 건 어떤 값이죠. 그 다음에 x-gk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0을 했더니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랑 4를 가는데요. 그렇게 하는 k가 요게 서로 다른 두 실근 0하고 4를 갖게 하는 k가 3개밖에 없대요. 딱 3개. 딱 무조건 3개여야 된대요. 이렇게 3개. 딱 되게 하는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또 추가 조건으로 F2가 4면 F2가 4일 때 G의 8에서 F의 8을 빼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면 여기다가 0을 넣어도 되고 여기다 4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잘 들어봐. 잘 들어. 이게 무조건 근이 2개 나오려면 얘가 0이면 얘가 4여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fk가 0이고 gk가 4이거나 또는 fk가 4고 gk가 0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2개 중에 하나가 0이고 2개 중에 하나가 4여야 되는 거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실근 0하고 4가 나오겠죠. 돼요?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일단은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 잘 봐요. 여기다가 내가 x축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4라고 해요. 이렇게. y축 어딘지 나 모르겠어요. y축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k가 존재해야 되니까 선생님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 일단 g가 앞에가 양수란 말이에요. 그럼 g가 어떤 애는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0인 애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g를 잡았어요.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됐죠? 그럼 잘 봐. 여기가 뭐냐면 여기다가 뭘 하나 넣어서 그러니까 어떤 k를 넣어서 4가 나왔잖아요. 이쪽 거. 그죠? 이쪽 거. 그럼 여기가 K1이에요. K1. 그 다음에 넣어서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가 K2고 여기가 K3고 여기도 있네 근데 K4예요. 이렇게. 그럼 요 4개 중에 3개를 얘랑 얘가 만족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야 3개가 나올 테니까.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쵸? 오케이? 그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딱 그어요. 여기다 그어요.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그어요. 그럼 내가 이제 F를 그릴 거예요. 내가 지금 뭘 그린 거야? 내가 지금 G를 그린 거잖아. G를. 근데 얘가 이렇게 떠 있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3개 있어야 되고 얘도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지 않아도 돼. 내가 그것도 해줄게. 봐봐. 그러면 잘 들어요. 잘 들어요. FK가 4라는 애가 여기 2개 있잖아요. 이 점을 지나야겠네. 왜? GK가 0이라 그랬거든.
그럼 그 K는 F에다가 4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F가 여기를 지나야 돼. 맞죠? 그리고 여기도 어떤 K3에다 넣었더니 G가 0이란 말이야. 그럼 K3에다 넣었을 때 4여 된단 말이야. 여길 지나야 돼. 돼요? 이해했어요? 이해했나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차를 하나 그릴 거거든.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요? 아니 이렇게 지나가도 상관없어. 이렇게 지나가도 돼. 이런 식으로 지나가도 돼요. 이렇게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세 개가 아니죠. 왜? 여기랑 여기 두 개 중에 하나는 얘가 가져가야 된다고요. 여기서요.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 쓰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개수가 엄청 많은 거지. 세 개밖에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했나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를 하나를 가져갔다고 쳐요. 그럼 얘가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올 텐데 그럼 대칭이 되기 때문에 얘를 가져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4개가 되죠. 아 그럼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 얘네 둘 지나가서 얘만 가져가면 안 돼요? 아니요. 대칭이 되니까요. 왜냐하면 여기랑 여기를 지나가고 여기 지나간다는 건 대칭축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래프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앞대가리도 절대값이 같죠. 이해했나요? 만약에 앞대가리의 절대값이 달랐다면 이렇게 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통퍼짐하게 이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 그럼 이건 안 되겠다 라고 했다면 GX를 위로 올리자고요. 조금만 더. 다시 보세요. 다시 뭘 할 거냐면 잘 들어. 중요한 얘기야. 얘가 X축이에요. 얘가 Y는 4예요. 그래서 GX를 이렇게 접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4가 되는 애가 여기 하나 있죠. 여기 K1 여기 만나는 애 K2 오 가능성이 좀 생겼어요. 여기가 K3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여기 G니까요. 그럼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F는 여기랑 여기를 지나야 돼요. 맞아요? 아니지. 여기 지나면 안 되지. 똑같은 걸 지나는 게 아니야. 여기가 아니라 여길 지나야지. 요 점을 지나야죠. 그리고 요 점이랑 요 점을 지나야죠. 그래야 요렇게 지나가야 얘가 GK가 4일 때 FK가 0 GK가 0일 때 FK가 4 GK가 4일 때 FK가 0이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얘가 답이에요. 답 적는 거야. 얘가 F예요. 이렇게. 근데 저기서 뭐라 했냐면 F에다가 2 넣으면 4 넣으면 돼요. 얘가 2인 거지. 이렇게. 선생님 얘기 이해하셨어요? 뭔 얘기인지. 근데 자, GX의 대가리가 뭐라고요? GX의 대가리가 1이라면서요. 아, 그럼 끝났네. 그럼 GX는 여기서 여기가 2니까 X-2의 제곱일 거고 FX는 자, 보세요. 내가 얘기했지. 대칭축이 똑같아요. 그래프가 뒤집어도 똑같기 때문에 앞대가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해요. 다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노란색으로 적혀있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야 돼요. 다시 자 선생님 그러면 안 만나는 건 안 돼요? 해보죠. 자 만약에 G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가 G 이렇게. 그럼 일단 여기는 만나는 게 없죠? 그럼 여기가 K1이고 여기가 K2예요. 그럼 F는 여기는 지나가야 되고 여기도 지나가야 되죠. 그럼 두 개밖에 없다고요. 더 만들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이거를 둘 다, 얘들아, 여기는 또는이지만 여기는 한꺼번에 만족해야 돼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얘 또는 얘가 아니야.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지근이 영합사가 나오려면 여기서 하나 나오면 여기서 하나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거만 포인트 잡으면 여기 얘는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답 적는 거야.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세 개는 건 이거다. 그래서 식도 앞대가리가 줬고 여기에 2라는 걸 줬으니까 F가 4라는 걸 줬으니까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말귀를 잘 알아들었느냐 아니면 못 알아들었느냐 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죠? 혹시 더 질문 있나요? 아, 여기 1등급도 좀 풀어봐야 되는데. 최고 난이도. 나중에 선생님이 그 기출에다가 내가 만든 거에다가 몇 개 넣었거든요? 넣은 거 확인했으니까 거기서 풀고요. 안 되면 한 번씩 더 풀 거예요. 광남은 여기는 학평 그 부교재 프린트를 준 거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랑 맞춰서 또 한 번 풀게요. 그때 같이 풀자. 자,